이분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매우 역겹습니다. 매우 역겹습니다. 매우 역겹네요. 이분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이유는 바로 현존하는 여성 보컬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티나씨 때문입니다. 프로듀싱 능력부터 프로 댄스를 연상케 하는 멋진 실력과 보컬은 물론이며 상당한 인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삼박자가 딱딱 맞는 그런 완벽한 가수인데 차트인을 못하거나 늘 성적이 엉망인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던 티나씨가 이번에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뉴진스의 공식 채널에 있는 쇼츠에도 티나씨의 노래가 삽입되어 있는 쇼츠가 있죠. 아무튼 최근에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발매했던 네스티가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앨범도 일주일 전에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완벽한 티나씨가 이렇게 오랫동안 성공하지 못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속사와의 불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티나씨는 3살 때부터 연기나 아역 모델 이런 것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쪽 연예계 짬바가 되게 높은데 소속사는 계속해서 티나씨에게 섹시한 컨셉만을 강요를 했어요. 그런데 티나씨는 그런 강요들이 자신의 작품 활동을 막아선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속사의 컨셉과 티나씨의 음악적 방향성은 굉장히 엇박자로 흘러왔었는데요. 그 결과로 상당히 성적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대중들의 마타도어가 있었어요. 2018년 필라델피아 소속의 벤 시몬스, 이게 굉장히 핫가이였는데 지금은 핫가이가 아니에요. 당시에 신인왕이었었던 벤 시몬스에게 공개적인 구애를 많이 했었습니다. 티나씨가요. 맨날 음악만 이렇게 하다가 완전 이렇게 잘생긴 농구 선수를 보니까 완전 홀렸나봐요. 그래서 막 DM도 막 보내고 경기장에 찾아가서 관람도 하고 막 그렇게 엄청 러브콜을 보냈었습니다. 막 그렇게 적극적인 남미세에 가까운 그런 행동들을 보였었는데 티나씨와 가까운 주변 셀럽들이나 그리고 또 벤 시몬스와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티나씨를 엄청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줬어요. 왜냐면 티나씨가 굉장히 이쁘기도 이쁘지만 성격도 좋고 자기 커리어를 깔끔하게 쌓아가는 그런 타입이어서 굉장히 막 주변에서도 막 푸시가 있어가지고 결국엔 둘이 사귀게 됩니다. 보시면 벤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그닥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키가 2m 6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엄청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데다 굉장히 스타일리시합니다. 거인이란 느낌이 없어요. 그냥 좀 훤칠한 그런 남성이 이렇게 옷 잘 입는 남성이 농구를 잘 한다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기존 농구 선수들처럼 이렇게 옷을 잘 못 입는다거나 팔다리만 너무 길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벤 시몬스가 기자회견을 하다가 티나씨가 자신을 돈 때문에 만난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은 여자친구인데 여자친구가 돈 때문에 자신을 만난다 라고 그렇게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그냥 공식 석상에서 그냥 그렇게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티나씨가 졸지의 꽃뱀이 됩니다. 졸지의 꽃뱀이 돼서 굉장히 곤란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2018년 초쯤에 티나씨와 벤 시몬스는 함께 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자주 포착되다가 2019년 초 정도가 되어서는 벤 시몬스와 티나씨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다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돌 때쯤 벤 시몬스가 그렇게 담궈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이슈가 됐었어요.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터트려버린 거라서 티나씨가 이에 대해서 항변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도 일단 꽃뱀으로 찍혔기 때문에 이미지가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뭔가 반격을 해봐도 때가 이미 너무 늦었죠. 졸지의 꽃뱀이 되어버린 티나씨는 이제 비난을 받는 것은 둘째치고 가수이자 프로듀서로서의 지켜야 할 최소한의 명예조차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연예계 활동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아무리 음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꽃뱀의 노래를 즐겨 듣겠습니까? 다 돈 때문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텐데 말이죠. 그런데 소수의 네티즌들이 한 가지 의문을 품습니다.
벤 시몬스가 저 기자회견 하기 전에도 켄달 제너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 파파라치 때문에 많이 노출이 됐었거든요. 애초에 벤 시몬스가 켄달 제너와 환승연애를 하기 위해서 티나 셰를 차버린 게 아닌가. 근데 그냥 차면은 안 되니까 아예 티나 셰를 담궈버린 거죠. 이거는 그냥 담궈버렸다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벤 시몬스의 연봉이 엄청나긴 하지만 티나 셰 역시 인기가 많은 그런 가수거든요. 차트인을 잘 못한다 뿐이지 티나 셰의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도 그런 타입이고요. 그래서 돈이 급한 타입이 아닌데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결국엔 이제 티나 셰의 남동생들이 출동을 합니다. 남동생들이 벤 시몬스의 모든 것을 비판하고, 벤 시몬스가 호주 출신이거든요. 호주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아예 빨래질을 해버리는데, 그런 덕분인 건지 아니면은 켄달 제너 때문에 정력이 부족해서인지 점진적으로 경기력도 떨어지고,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벤 시몬스는 올해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의 평가를 받는 그런 하찮은 선수가 되어버렸어요. 일단 3점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경기를 많이 안 합니다. 굉장히 근태가 불량하죠. 루키 때만 해도 르브론 제임스의 뒤를 이을 거라는 평가도 있었고 인기도 엄청났는데 지금은 벤 시몬스를 기대한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선 이렇게 미디어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유포하고 또 누군가의 명성이나 인격을 박살내는 짓을 카다시안 쉿이라고 하는데, 킴 카다시안이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카다시안 쉿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거를 하이브 쉿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BTS 아미 쉿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벤 시몬스의 성적은 현재 개같이 멸망 중입니다. 티나 셰는 꽃뱀이란 누명은 결국에는 벗었지만 이 벤 시몬스 이거 하나 때문에 커리어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이미지를 완전히 소진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맨날 이렇게 홀딱 벗고 춤추는 것만 시키는 소속사나 켄달 제너에게 뒷돈 받은 사이버레카나 뭐 댓글 부대로 인해서 모든 것이 피폐해졌을 때도 티나 셰는 창작을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티나 셰는 또 앨범을 내놓습니다. 결국에는 소속사와 결별을 하고 벤 시몬스와도 결별을 했죠. 벤 시몬스를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저렇게 가버렸는데. 그렇게 탄생한 앨범이 바로 33입니다. 이 불멸의 33. 오목을 둘 때도 쌍삼은 막아도 33은 막을 수가 없죠.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필살의 한 수란 의미입니다. 소속사와 결별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남친과 결별하고 굉장히 출산하듯이 나온 그런 앨범이라고 볼 수 있죠. 티나 셰가 벤 시몬스를 정말 많이 좋아했던 게 그렇게 빨래질을 당하고도 벤 시몬스와의 사진을 인스타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너무 짠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인생이 뭐 그런 거고, 한 번 더 호탕하게, 남자한테 한 번 호탕하게 더 뒤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건데, 어쨌든 33 앨범부터는 소속사 없이 제작된 완벽히 독립적인 상태에서 음반이 제작이 됩니다. 소속사랑도 이제 완전히 빠이빠이 해버렸기 때문에 매니지먼트는 제이지가 소속되어 있는 락네이션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을 뿐인데 그건 매니지먼트죠. 그냥 관리만 해주는 거고 작품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티나 셰가 다 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트랙들이 전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33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앨범을 통째로 듣게 된다면 한편의 티네이저 드라마를 본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특히 이 앨범에서 언드나 라스트 콜 같은 경우에는 티나 셰가 직접 겪은 사이버 불링이나 남친을 빼앗긴 슬픔이 그대로 전해져서 굉장히 절절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흥행에는 결국 또 성공은 못합니다. 이미지가 완전 나락을 갔는데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이게 바로 마타도의 파워인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미니진 대표나 뉴진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쁜 허위 보도를 막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존재만으로도 대중은 피로도를 느끼게 되고 진부한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33은 평단의 평가는 높았지만 매우 대중적인 앨범임에도 대중적인 히트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33으로 티나 셰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싱글이나 앨범을 계속 꾸준히 내더라고요. 그래서 상업적 성과에 막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할 일 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길래 저는 속으로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아티스트죠. 그러다 얼마 전에 발매했던 네스티가 틱톡에 퍼지면서 완전 대박이 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진스 채널에도 네스티 이 곡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쇼츠가 있거든요. 티나씨가 처음에는 비욘세의 뒤를 이어서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졌다고 이렇게 홍보가 됐었어요. 실제로도 굉장히 엄청난 미모이기도 하고 춤도 엄청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작곡도 할 수 있어요. 이제서야 뒤늦게 꽃을 피우고는 있는데 실제로 본인은 그렇게 이런 성공을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디스코그래피를 참고를 하면은 보면은 그냥 꼴리는 대로 만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뮤지션들을 딱히 찾아 듣지는 않는데 티나씨에는 제가 정말 늘 꼬박꼬박 찾아 듣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티나씨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 시절에도 왕따 경험이 있었다고 하던데 커서도 이렇게 또 왕따를 당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을 따돌릴 수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히트했던 트랙은 이제 투혼이라고 해서 스쿨보이 Q와 함께했던 이전에는 티나씨의 명암과도 같은 음반이었는데 이제 티나씨의 명암 같은 곡은 네스티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네스티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가 정말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부모님이랑 함께 시청할 수 없다는 것만 제외하면 정말 저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네스티를 포함해서 이번에 앨범도 아이돌 팬들이 음원 총공하는 것 마냥 저도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듣고 있는데 R&B를 좋아하신다면은 이 33 앨범과 함께 이번 음반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하이브가 미치고 팔짝 뛸 만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승하시고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게 각도기를 잘 재시길 바랍니다.